그쪽에서는 사과문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입장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입장문이었던 그 내용들이 8월 25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토요일 날 얘기하기 이전에 그때 그들이 했던 그 입장문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토요일 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 좀 기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작가 모드예요. 저번에 부모님 편에서 작가 모드로 했었잖아요.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도 작가 모드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작가가 이제 대형 방송사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해서 논리적인 싸움을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때 입장문을 이렇게 냈었어요. 그 한번 잘근잘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빌보드와 걸그룹 편은 이른바 피프티 사태를 통해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서두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피프티 사태에 지속 가능한 그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했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당시에 피프티 사태라는 것은 대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분노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한 소속사의 대표가 죽음의 직전에 있었었죠. 너무도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자님들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 우리가 본질을 봤던 건 악용되어 있던 계약이었어요. 계약의 문제로 제가 이 사건에 뛰어들었고 그분은 억울해했었고 여러분은 분노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그 분노가 그 억울함에 대한 분노를 동질감으로 느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은 사건이 사태가 된 거죠. 지금 그 아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프티 사태를 보면서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했다라고 그들은 입장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사태라고 보기 시작한 건 악용되어 있던 계약이었어요. 억울한 당사자가 있는 계약.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열받아 있었고 그래서 화가 나 있던 거죠. 그것이 사태가 된 거고 그 사태를 통해서 그알은 방송으로 지속 가능한 K-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순하게 계약에 의한 사태라고 봤다면 그들이 정말로 여기서 집중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제가 급하게 그 화요일 날 이 방송 때문에 그알 방송 때문에 어저께 급하게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외국의 레이블 시스템하고 대한민국의 K-팝의 시스템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 드렸죠. 그것을 봐야 이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외국의 레이블은 상품을 제작할 아티스트, 그러니까 작가 포지션에 있는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고 판매, 마케팅에 집중하는 시스템이에요. 외국의 레이블은. K-팝은 재능 있는 아이들을 어린 단계에서 발굴하고 그 아이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가면서 기획을 하죠. 그리고 역량을 막 강화시키죠. 그리고 K-팝이 갖고 있는 인프라들 그걸 활용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공동체처럼 기획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상품이 되는 작품 형태, 그러니까 아티스트라고 하는 작가 포지션에 있는 아티스트들한테 집중을 하고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에서의 어떤 판매와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레이블 시스템하고 외국의 서양의 서구권의 K-팝은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만들어지는 상품, 기획사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작품에 가까운 형태로 시장에 나오죠. 그 사이에서 막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이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작품을 만드는 애들이 팬층이 있는 애들이 들어가서 그걸 확대시켜가는 외국의 레이블 시스템하고 우리는 상품으로서의 아이들이 길러져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 K-팝 인프라를 통해서 외국에 내보이는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알은 여기서 K-팝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피프티 사태를 통해서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그 기획사 외국 레이블 시스템하고 한국의 K-팝 시스템하고 그 차이를 작가 포지션에 있는 제가 요 따까리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오시면 제가 이걸 벗으면서 좀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더워요. 이거 지금 되게 더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 이런 식의 레이블이랑 K-팝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BTS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낸 당시의 빅히트
엔터라고 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지금 결국 하이브라고 하는 큰 기획사를 만들어냈던 방시혁 의장이 그러니까 외국의 산업들, 그러니까 음반 산업자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그 자료들 찾아보면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단연간 그 외국 애들한테 설득해 왔던 거예요. 이걸. 케이팝은 제작 중심의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작품 형태로 나온다의 개념으로서 이걸 계속 외국 레이블한테 설득을 해왔다는 거죠. 외국의 그 기자들이나 외국 사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토요일 날 본방에서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까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게 지금 토요일 날 제 방송 차트거든요. 토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 산업을 P40 사업 사태, 그러니까 계약이 불이행되는 걸로 사람들이 열받아서 사태를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봤던 저 방송의 기획은 K-팝의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면서 이런 걸 한 거죠. 여기서 그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여기서 이거에 집중을 해요. 제가 이 P40 사태,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P40 편에 제가 뛰어들었던 계기가 이거이기도 하죠. 평범한 한 사람, 한 사업가의 절실한 산업에 대한 성찰을 그들은 무시했어요.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얘기죠. 잠깐만, 오늘은 작가 모드라 그랬으니까 잠깐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바꿔서 여기서 얼마 전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받았던 기생충이라는 작품을 한번 봐봐요. 그 영화에 아빠이자 남편이 나와요. 그 실패한 아빠이자 그리고 실패한 남편.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택이랑 근세예요. 기택은 알겠지만 송강호 씨가 분했던 역할이죠. 그리고 근세는 지하방에 문강의 남편으로 지하방에 있었던 그 분이죠. 자, 이분들이 그때 무엇 때문에 그런 사회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졌을까요? 왜 그 사회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졌을까요? 이분들이 결국 이거였거든. 대왕 카스테라. 그 대왕 카스테라 가게를, 그게 설정상 그렇게 나와요. 대왕 카스테라. 그 대왕 카스테라가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그 기생충이라는 작품은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그 작품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그들이 실수했던 게 무엇이냐? 결국은 평범한 한 사업가, 그러니까 사람이자 평범한 한 사업가의 그 산업에 대한 성찰을 무시했던 거거든. 대왕 카스테라, 지금 기생충에 나왔던 그 대왕 카스테라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왜 그 사람들이 한쪽은 반지하방에서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얘기까지 해 가야 되는 가장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리스펙 해가면서 그 사업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패자가 돼서 그 지하방에 gat혔을까요?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는 거지. 그것이 이 설정상에서 보면 대왕 카스테라거든. 방송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닉한 게 뭐냐면, 이게 영화 속의 얘기다가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지. 그 설정을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첫 번째 실수는 인간에 대한 존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개무시했던 그 일, 그것이 어떤 피해를 낳았느냐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하지 않죠. 피해자에 대해서 저 입장문, 제가 지금 오늘 작가 모드로서 분석하고 있는 저 입장문 어디에도 그런 얘기들은 없죠. 피해자에 대한 시선은 너무 열받게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 대왕 카스테라는 정말로 우리 사이에 많은 가장들이 힘들어지는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누군가가 식용유라고 하는 잘난 척 한 번으로 인해서 그걸 뭘로 했냐? 방송을 통해서 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실패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계기를 만들었죠. 그게 그 똑같은 짓이 저는 거기서 본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근데 저들은 그 입장문, 그 사과문에서조차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했죠. P40 사태를 통해 지속 가능한 K-팝에 이러고 서두를 달았단 말이죠. 제가 그때 1, 2, 3편 기획 영상 만들면서 마지막에 공정성에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이를 갈면서 그 멘트를 날렸어요. 진짜 저 입장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잘근잘근 씹어먹고 싶다고. 그걸 오늘 하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그게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인생을 지금 모욕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절 봤던 그 영상의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방송 보고 당하기는 처음이라고. 그걸 그대로 타이틀을 썼던 거죠. 우리는 대왕 카스테라 같은 류의 것들을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 날 이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합시다. 오늘은 예고편 같은 성격의 방송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쳐주시는 분들이 아직은 없어서 제가 지금 따까리를 덮고 있는 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만 이걸 벗어보려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구독자님이 들어와 갖고 얘기를 해주셔야 이거를 좀 벗는데 이거 되게 덥네요. 이게 겨울용인가 봐요. 제가 지금 상태가 좀 그래요.